자, 프린터 받으셨죠? 자, 맨 앞표지 거기 공시법 학습 자료라고 돼 있는데 기초공사 조금 하고 갑시다. 여기 봐봐요. 자, 거기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등기란. 프린터 이제 오늘은 책 안 봐도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계속 프린터만 볼 거예요. 자, 부동산 등기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어디에서 해요? 자, 등기소라는 게 있고요. 누가 해줘요? 등기관이 해줍니다. 등기관. 어디에 해요? 자, 등기부라는 겁니다. 뭐라고 써놨죠? 기록이에요. 그럼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이제 이게 개념입니다. 부동산. 근데 여기서 우리 등기소에 대해서는 크게 출제가 되는 범위는 아니에요. 등기관도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고요. 우리가 요걸 잡아야 돼요. 뭐요? 요거. 등기부를 잡아야 된다. 등기부를 알아야 돼요. 자, 등기부를 알아야 살아있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등기부라는 개념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요거 이제 기초공사이고.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등기법. 요건 뭐예요? 등기. 그죠, 등기. 자, 그러면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로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체를 우리가 좀 따져놔야죠. 주체. 자, 부동산 등기법을 크게 본다면 주체는 뭡니까? 누가라는 소리예요. 누가. 자, 누가요. 누가 주체가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라는 거예요. 당사자의 의미는 뭡니까? 이렇게 적어놔요. 뭐예요? 사인이에요. 일반인입니다. 자, 그러면 객체는 뭡니까? 객체. 무엇을 객체로 하느냐? 대상이라고 그러죠. 대상은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부동산이란 뭐라고 해요? 토지 및 그 전착물을 말하죠.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다가? 자, 등기부에다가 뭐 하는 거죠? 바로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감이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자, 등기부는 그러면 몇 종류? 몇 종류? 두 종류. 여기 봐봐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러니까 등기부는 크게 몇 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 왜 부동산 등기법을 배워야 되냐? 목적이죠. 목적은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제 기초공사해야 돼요. 그럼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럼 부동산 등기법의 주체는 누구예요? 당사자. 객체 대상은 토지와 건물. 어디에다가? 등기부. 많은 것, 기록. 목적은 신속성과 정확성. 그러면 지금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게 요 등기부라는 겁니다. 등기부를 이제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책 안 봐도 돼요. 프린트 1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1페이지 보니까 이제 거기 1 봐봐요. 연필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전산 등기부. 그래서 전산을 가로쳐요. 전산을. 자, 전산 등기. 그러면 이제 등기부하면 무슨 등기부다? 전산 등기부야. 과거에는 종이 등기부였거든. 지금은 등기부하면 뭐예요? 전산 등기부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부 나오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전산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그러면 그 안에 전산 등기부 옆에 무슨 등기부라고 나와 있어요? 토지 등기부. 그래서 토지 동그라미잖아요. 아까 등기부는 몇 종류?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와 뭐다? 건물. 이제 토지는 이제 건물은 안 보고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고요. 자, 크게 일단 한번 봅시다. 자, 거기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표제부 찾았어요? 예, 표제부.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표시. 거기 찾았어요? 예. 자, 프린트만 보면 됩니다. 책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표제부 뒤에다가 살짝 이렇게 써놔봐요. 자, 표제부라는 게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뭐라고 살짝 써놓냐면 다른 색깔로 등기라고 써봐요. 등기.
자, 여기 토지의 표시 뒤에다가 등기라고 써봐요. 그러면 이제 읽어보실래요? 표제부 등기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등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표시 동그라미. 여기는 뭐다? 표입니다. 표에다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 옆에다가, 요 표제부 바깥에다가 네 걸 이렇게 써놔요. 표시가 공통점이죠. 뭐라고 써놨죠? 사실의 등기라는 거야. 그럼 책을 앞으로 읽을 때 사실의 등기, 표제부 등기,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의 등기 같은 말입니다. 막 중구난방으로 약수를 해놨어요. 어떨 때는 사실의 등기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어떨 때는 표제부, 그 다음에 어제 토지의 표시 이렇게 이제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법을 잘 하려면요. 법을 잘 하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봐봐요. 요거는 이제 쓸 필요가 없죠. 읽어봐요. 아버지, 아버님, 아빠. 어때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근데 들을 때마다 뉘앙스가 좀 달라지죠. 아버지. 좀 엄격하신 거 같죠? 요거는 뭐예요? 며느리가 부를 때 아버님. 친금 있으면 딸이 아빠.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 뉘앙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업을 꾸준히 듣는 사람에 한해서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어디 갔다 왔어요? 원주 수업 끝나고 저기 구미에 갔다 왔거든. 합격자 모임. 공통점. 합격자 하는 사람의 공통점. 합격자 모임에 가서 딱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마에 다 합격이라고 써놨어요. 합격이라고 써놨는데 공통점은 수업을 다 착실히 들은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더라고, 공통점. 그럼 어제는 이제 뭐예요? 어제는 또 합격자 모임 갔다 왔어요. 하도 오라고 그래서. 어제는 뭐예요? 서울에 있어서 잠깐 얼굴 좀 보고 가라고 그래서 얼굴 보고 왔는데 공통점. 수업을 착실하게 듣는 사람이야. 착실하게 듣는. 그러니까 이 수업을 착실하게 듣는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뉘앙스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업을 착실히 들어서 감을 익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민법. 왜 민법이 뭐예요? 1년 만에 뭐예요? 8, 90점이 나오느냐. 알고 문제 푸는 게 없어요. 알고 푸는 게 없어. 그냥 익숙해져서 푸는 겁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1년에서 공부해서 알고 풀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좋잖아요. 민법 교수님이 계속 반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익숙해서 좋다라는 거예요.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많을수록 익숙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감으로 푸는 거예요. 뉘앙스가 바로 감이에요. 감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필이라는 거예요. 필. 제가 필이 없어서 몇 년에 읽어봐요. 8년 연애를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좀 뭐라고 그래요? 저만 보면 이게 없대. 뭐가 없대? 필이 없대. 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필이 있을 턱이 없죠? 여기 봐봐요. 제가 무슨 생이었었어요? 고시생이었잖아, 고시생. 그럼 고시생이 신발, 쓰레빠 끌고 다니지. 고시원에서. 맨도는 안에서 수염이 막 드득드득하지. 근데 군대 제대했으니까 야상 잠바 입고 다니지. 누가 좋아하겠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 측면에서. 자, 그러니까 요 필이라는 걸 빨리 잡아야 돼. 두 번째는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수업을 착실하게 들으면 감이라는 걸 주고요. 빨리 또 요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석수어, 추수어, 전수어, 공통점은? 어죠. 이게 물고기야. 뭘로 같을까요? 이게 조기라는 거야, 조기. 자, 석자라는 것은 돌석자예요. 돌석자. 조기, 오리지널 조기는 머리를 해부해봐야 흰 돌이 두 개가 나와. 그래서 돌석자 써서 석수어라는 말을 써줘요. 자, 추자는 무슨 추자예요? 가을 추자, 가을에 올라와요. 그래서 추석 제례상에 가서 조기를 추수어라고 그러기도 해요. 자, 무슨 천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천. 그 조기를 말릴 때 옛날에 초가지붕에다 던져서 말렸다 해서 하늘천자 져서 천수어라는 거야. 그러면 조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석수어, 추수어, 천수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암기해줘야 된다고, 암기. 자, 그럼 책을 읽을 때 봐봐요. 그러면 기본서 읽다 보면 여기에 이제 빨리 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이거는 같은 말이라는 거야. 같은 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제부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표제부. 자, 그 밑에 이제 한번 봅시다.
각구를 찾아봐요. 각구. 아주 잘 따라오고 좋습니다. 각구 찾았어요? 네. 각구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줄 쳐놓으세요. 자, 얼굴로 내려갑니다. 얼굴은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 줄 쳐놔요. 소유권 이해 권리.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봤네요.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은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각구하고 얼굴하고 여기에다 묶어요. 요 중간에다 묶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니꼴 해서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의 등기라고 써놔요. 썼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등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네. 기능에 따른 분리로서 읽어봐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그러면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권리의 등기를 무슨 등기다? 각구, 얼굴의 등기를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라는 거. 이제 차근차근 지금 그런만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되고요. 자, 그럼 거기 한번 이제 내용으로 요 표제부 2에 올라가 봐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 토지 나왔어요? 예.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암동 거기까지 잘라서 밑에다가 소재라고 딱 써요. 뭐라고? 소재. 자, 107-18 찾았어요? 그 밑에 꼼꼼하게 지번이라고 써놔요. 이건 앞으로 3번 프린트 복사가 나갑니다. 계속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소재 지번. 자, 고유번호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가로 열고 앞에다가 부동산이라고 써놔요. 부동산 고유번호. 자, 통상 이제 고유번호 하면 앞에 부동산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고유번호가 몇 자리인지 세어봐요. 14자리. 그렇죠. 주민등록번호는 몇 자리? 13자리죠. 13자리. 자, 부동산 고유번호는 몇 자리? 14자리예요. 14자리.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자, 이건 적지 말고 한번 봐봐요. 자, 이게 제 주민등록번호예요. 읽어봐요. 몇 년도예요? 68년. 자, 68년 12월 21일.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여자는 2, 남자는 3, 여자는 4. 이거는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이거는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되고요. 이 두 번째 자리가 저랑 같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두 번째 자리. 없어요? 그럼 저랑 고향이 다르네요. 경상남도라는 거예요. 경상남도. 요거는 뭐예요? 함양군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마천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집 남성은 여기까지는 다 똑같다라는 거야. 어머니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자분들은 2로 나누면 다 똑같아요. 근데 요 끝자리, 마지막 끝자리가 뭐냐? 거짓말 탐지기야.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알고 싶으면 직접 오고요. 그러면 만약에 즉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불렸다. 조회를 해보죠. 그러면 걔네들이 계산을 해봐. 나머지가 안 맞으면 당신 왜 주민등록번호를 거짓말 쳤냐 이렇게 나와요. 벌써 계산을 해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진정한 사기꾼이 되려면 주민등록번호 몇 개를 외우고 다녀야 돼. 20개 정도는 자유자재로 외우고 다녀야 돼. 그러면 사기꾼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시죠?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20개를 외우고 다니니까. 20개를 외우고 다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도 생, 년, 월, 일이죠. 자, 1925 요거는 이제 뭐예요? 자, 지명을 나타내는 거고 남성, 여성을 나타내는 거. 끝자리가 뭐라고요? 거짓말 탐지기가 돼.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사람한테 뭐가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부동산에도 주민등록번호에 가름하는 고유번호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은행에 가서 자, 만약에 우리 집 고유번호가 이러니까 당신 열람해봐라. 이러면 얼마나 유식해 보이겠어요. 혹시 자기 집이 있으면 고유번호 요거 한번 외워두는 것도 상식적으로 괜찮다라는 거야. 한번 봐봐요. 은행에서 부동산 고유번호가 몇 번입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주소 대세요. 이러거든. 일단 고유번호가 그러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자, 봐봐요. 자, 1150이 있죠. 이거는 전산등기로서라고 써놔요. 조그맣게. 전산등기소 고유번호예요. 전산등기소 써서요? 예, 써놔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996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이거는 전산이기 연도야. 전산이기 연도. 연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뒤에 뭐가 있어요? 101367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전산이기 순서가 돼요.
이기 순서가 돼요. 자, 그러면 봐요. 요 1150이 어디예요? 전산 등기소 고유 번호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디 등기소 몇 년도에? 1996년도에 몇 번째로 전산화됐다? 10만 1367번째로 전산화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고유 번호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오늘은 합격하고 불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가 사는 데 있어서 등기부 하나는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게 이제 부동산 실무 쪽으로 강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로 이제 등기부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등기부도 설명하고 토지대장 이게 이제 실무 쪽으로 연결이 돼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고유 번호는 몇 자리다? 14자리. 그 정도는 한번 상식적으로 좀 잡아놓고 무슨 등기소를 나타낸다? 전산등기소, 전산이기 연도, 요거는 전산이기 순서 거죠. 간혹가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부동산 고유 번호는 19자리다. 어때? X. 19자리가 아니라 14자리. 그 정도 수준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어요. 자, 제가 일부러 그려놨어요.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한번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자, 이쪽으로 와요. 무슨 번호? 표시번호. 자, 표제부는 무슨 번호다? 표시번호야. 다시 표제부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표시번호입니다. 그럼 봐봐요. 그럼 표시번호란 읽어봐요. 표제부의 등기할 순서를 기록하는 것. 이게 무슨 번호다? 표시번호다. 이제 거기까지 봤네요. 표시번호 몇 번? 1번.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놨죠? 전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전 동그라미. 자, 전 표시번호 2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옮겨 적어왔다라는 소리야. 다시 뭐라고요? 전 표시번호 2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따왔다. 그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죠. 자, 그 얼굴, 이쪽으로 가봐요. 얼굴로 갔어요? 얼굴은 무슨 번호로 나와 있어요? 순위번호. 순위번호 1번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전십. 다시 읽어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전 순위번호 10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네요. 자,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다시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접수. 그렇죠, 접수. 자, 접수로 이제 왔어요. 자, 1982년 9월 9일. 그게 가로 열고 조그맣게 접수 일자라고 써놔요. 가로 열고 접수 일자. 접수 일자. 자, 자, 접수 일자는 언제예요? 1982년 9월 9일. 자, 소재 지번으로 갔습니다. 자, 소재는 뭐예요? 서울특별시 안평구 어암동 소재죠. 지번은 107-18. 다시라고 저는 하지만 시험 문제일 때는 의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지목 동그라미 쳐놔요. 지목 동그라미 쳐놨어요. 네, 지목이 뭐예요? 대야. 그러면 지목이 요 지목 때문에 토지 등기부를 보는 겁니다. 지목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건물 등기부가 아니라 뭐다? 토지 등기부야.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럼 집중 8구 지목을 골라라 이 소리예요. 지목은 어디에만 나타난다? 토지 등기부. 그래서 지금 등기부 중에서도 건물 등기부를 보는 게 아니라 뭐 보고 있다? 토지 등기부를 보고 있다. 그거는 자기 집 등기부 정도는 한번 볼 줄 알아야죠. 그런 측면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 옆에 뭐라고 써놨죠? 자, 그러면 이제 소재하고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뭐가 나와 있죠? 면적이 나와 있어요. 면적. 면적은 132.6제곱미터. 그 다음에 그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원인 줄쳐놨어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만 줄쳐놔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야. 근데 그게 바로 밑으로 내려가 봐요. 요 밑에. 요 밑에는 뭐라고 써놔? 바로 밑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으로 나와 있죠. 그럼 문제 나갑니다. 표제부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을 기록한다. 어때? X.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근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야.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봐봐요. 자, 우리 수강생 중에 몇 분이 뭐예요?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누님들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학과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많아요. 부동산 학과. 부동산 학과에 딱 들어가면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 숙제를 내줘요. 리포트를. 어떤 리포트일까요? 요 양식을 10,000번 그려오세요.란다. 10,000번. 10,000번을 그려오라 그래. 그러면 봐봐요. 양식 구조를 외우라는 소리야. 양식을. 봐봐요. 표제부에는 읽어봐요.
표시번호, 접수, 읽어봐요. 소재 지번, 읽어봐요.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요걸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릴 줄 알아야 돼. 지금 요걸 이제 제가 요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저희가 표제부는 그러면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요 양식 그죠? 요 양식은 양식은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좀 숙지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봐봐요. 여기서 이제 하나 찾아냈네. 표제부 등기, 다른 말로 토지의 표시의 등기,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표제부는 뭐예요? 표시번호, 표시번호. 읽어봐요.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지목이 나왔다라는 것은 요거는 건물 등기부가 아니라 토지 등기부. 거기까지는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따라와요. 이제 가꾸는 무슨 건? 소유권입니다. 자, 소유권으로서 여기 가꾸는 무슨 번호예요? 읽어봐요. 순위번호. 자, 가꾸는 순위번호입니다. 가꾸는 표시번호가 아니야. 표제번호는 무슨 번호다? 표시번호. 가꾸는 순위번호. 순위번호 몇 번? 1번이네요. 1번. 1번이라는 뜻이네요. 1번은 좀 이따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럼 거기 옆에 무슨 목적이라고 써놨어요? 등기 목적, 동그라미.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봐봐요. 무슨 목적이에요? 등기 목적이야. 그럼 봐봐요. 표제부에도 등기 목적이 기록된다. 어때? X. 등기 목적은 각과하고 얼부만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 목적으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거기 무슨 등기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여기 봐봐요. 이제 여기 보전에다 박스를 쳐놔요. 보전. 하나하나 의미를 가야 돼요. 보전을 처음이라고 써놔요. 처음. 그래서 처음. 소유권은 가꾸의 얼구예요. 가꾸죠. 읽어봐요. 가꾸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가 돼.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상식했네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해야죠? 소유권 보전 등기. 하나하나 이제 개설 이제 지금부터 그런마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자, 등기 가꾸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소유권 보전 등기다. 소유권 보전 등기는 몇 종류? 두 종류.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와 건물 소유권. 이야, 두 종류라는 게 처음 나왔네요. 와, 올해 뭐예요? 합격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딴 데는 뭐예요? 네 종류래. 네 종류는 무슨 네 종류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대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와 건물. 등기부도 몇 종류? 두 종류.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보전 등기도 몇 종류?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와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는 나와야 안 나와요?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반드시 출제가 돼. 별표 3개고요. 왜 보전 등기가 나올까요? 등기부를 처음으로 개설한 것. 이제 등기부는 시발점이 소유권 보전 등기부터 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점이.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읽어봐요. 이제부터 착상을 해요. 읽어봐요. 보전은 처음, 소유권은 가꾸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이 보전이라는 것은 뭐냐?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보전은 처음이라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꾸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러면 등기 목적 옆으로 왔어요. 뭐예요? 접수죠. 자, 그러면 자, 살짝 써놔봐요. 자, 1982년 9월 9일 가로 열고 접수 일자라고 써봐요. 자, 그러면 3690호 잡았어요? 네, 접수 번호라고 써봐요.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1982년 9월 9일이 뭐라고? 접수일자. 3695가 접수 번호야. 자, 거기까지 왔어요. 그럼 제가 어디로 손가락을 하나 봐봐요. 이쪽으로 와요. 표제부 접수란에 와봐요. 왔어요? 거기 접수일자 있어 없어? 접수 번호는? 없어요. 근데 여기 밑에다 써요. 접수 번호는 X라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요. 손가락 일자. 그러면 자, 착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자, 여기 무슨 일자? 접수일자. 접수일자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거든. 근데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결론적으로 표제부에는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자주 출제됩니다. 15일 때 또 2.5점짜리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걸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표제부는 사실, 접수일자는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착상해서 외워줘야 된다고. 자, 거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어요. 자,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걸음마 단계니까.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왔어요. 자, 갖고로 왔어요. 등기원이 무슨 칸이에요? 빈칸이죠. 근데 중개업자 하시면서 왜 여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 왜 빈칸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또? 아, 등기관이 잘못 알아서 빈칸으로 남겨놨나 봐요. 빈칸의 이유가 있어. 빈칸의 이유가. 그 빈칸의 이유를 우측에 가면 여백이 조금씩 변하죠. 예, 거기에다 좀 써봐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참고용으로 이렇게 써놔봐요. 이렇게 써놔요.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이 단어를 분석 한번 해봅시다. 매매계약서가 뭔지를 분석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렇게 밑에다 줄 쳐놓고 아래에다 줄 쳐놓고 위에다 줄 쳐놓고 이렇게 잘라봐요. 지금부터 걸음마 단계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매매. 매매는 민법 선생님은 법률행위라고 강의합니다. 그거요. 법률행위. 자, 등기법 선생은 뭐냐? 매매를 뭐라고 강의해요? 읽어봐요. 등기 원인이라고 강의해요. 매매가 뭐예요? 등기 원인. 계약서를 밑에다 써요. 정서. 그죠? 자, 등기 원인 정서. 자, 그러면 민법에는 매매 계약서라고 그러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등기 원인 정서. 전산화돼서 요즘은 자, 그래서 요걸 뭐예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살표를 해놔요. 자, 개념을 잡자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등기 원인 정서란 읽어봐요.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서면. 이게 바로 뭐다? 등기 원인 정서라는 거. 등기 원인 정서.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이 되네요. 자, 나중에 살이 하나 더 붙을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매매가 뭐다? 민법 시간에는 법률행위. 여기는 등기 원인 계약서를 정서. 그러면 등기 원인 정서란 읽어봐요.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서면. 이게 무슨 정서다? 등기 원인 정서라는 거. 자, 거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죠? 이제 써먹을 준비가 돼야 돼요. 자,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계약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네요. 그러면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럼 빈칸으로 와요. 다시 이제 아까 그 빈칸에다 써요. 그러면 빈칸에는 등기 원인도 X, 등기 원인 일자도 X라는 거예요.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한다. 어때? X.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빈칸이 왜 빈칸인지를 알아야죠. 빈칸이라는 이유가. 원래 빈칸 그 칸에는 뭐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다라는. 그럼 이제 문제 나가요. 올해도 출제되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한다. 어때? X.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칸? 빈칸. 거기까지 설명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소유자 누구예요? 오미. 제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거기 몇 년생에 읽어봐요. 68년 12월 20일. 제 생일이니까 까먹지 마시고요. 양력이 아니라 음력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죠. 아직 안 지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29, 25, 23부 쭉 나와 있네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암동 며칠 107-18 이렇게 나왔네요. 자, 2번은 뭡니까? 이 무슨 등기라고 나왔죠? 소유권 이전. 찾았어요? 예. 자, 이전을 동그라미 쳐놔봐요. 소유권 이전. 자, 이전은 뭡니까? 오늘 이렇게 써요. 아, 뭐라고 써놨어요? 주체의 변동. 주체가 변동되는 거. 자, 그러면 세입자가 바뀌었다. 그때는 무슨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전이라는 단어는 읽어봐요. 주체의 변동. 그럼 주체의 변경은 우리 민법에서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라고 이제 배우게 된다고.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 그죠? 앞에 뭐가 붙었죠? 소유권이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우리 복습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제가 역으로 이용해서 물어봐 드릴게요. 거기 봐봐요. 접수일자는 언제예요? 1997년 2월 19일. 찾았어요? 예, 쓸 필요 없죠, 이제. 접수 번호는 6782호. 옆으로 빠져요. 자, 1997년 2월 5일이 뭘까요? 이거는 등기 원인이 돼. 매매가 뭐가 된다? 등기 원인. 그렇죠, 등기. 자, 등기 원인이 뭐예요? 매매. 등기 원인 일자는 1997년 2월 5일. 이게 뭐래요? 등기 원인 일자가 돼.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읽어봐요. 매매가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 원인이 뭐라고 써놨어요? 상속.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상속 등기도 있고 정여도 있고 이런 것을 이제 기본서에서 이제 배우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매매는 뭐라고? 등기 원인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매매. 왜요? 등기 원인자는 1997년 2월 5일. 그래서 소유자 누구예요? 건보라. 건보라한테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이제 왔습니다. 자, 손가락을 자꾸 일부러 그려놓고 또 못 따라와서 지금 손가락으로 하는 거야. 여기 왔어요. 어디로 내려왔어요? 얼굴 따라왔어요. 자, 얼굴은 무슨 번호예요? 순위 번호. 요거는 이제 양식은 똑같아, 갖고 하고. 그럼 한번 숙제하고 갑시다. 읽어봐요.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요거는 똑같아요, 목차는. 양식은 똑같습니다. 이걸 빨리 외워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순위 번호 1번,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이 뭐예요? 읽어봐요. 건자당 설정이네. 건자당 설정. 찾았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한번 우리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왔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 찾았죠? 오늘 다시 요 위에다가 이렇게 써요. 참고 표시해서. 자, 참고 표시해서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다시 써봐요. 이렇게 다시 끌어내요. 그래서 소유권 이해 권리. 이렇게 써요. 권리를 창설하는 거.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이라고 써. 그럼 이거 뭐냐? 뭐라고 써놨죠? 설정이야. 자, 설정이라는 단어는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만다. 창설하는 거. 그때가 뭐야? 설정이야. 설정이라는 단어는 읽어봐요. 다시.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럼 소유권 이해 권리를 밑에다 써놔요. 이게 제한물건이야. 제한물건. 무슨 물건? 제한물건. 제한물건 뒤에는 뭐가 붙어? 설정이 붙는 거야. 설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가 붙는다? 설정.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는 읽어봐요. 뭐예요? 설정적 승계다라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제한물건의 설정은 무슨 승계다? 설정적 승계라는 거야. 설정적 승계. 그럼 오늘 기초강사입니다. 자, 설정이란 뭐라고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해 주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을한테 1억의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전세권. 요 1억이 뭐예요? 전세금이야. 전세금. 자, 그러면 요 전세권을 누가 설정해 줬어? 갑이 을한테 설정해 줬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다? 전세권 설정자가 돼. 그러면 요 전세권에 걸리는 얘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전세권자가 되는 거야. 전세권자. 그러면 집이 이쪽으로 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점이자? 직접점이자. 얘가 뭐예요? 간접점이자. 원래는 이 등기법을 잘 하려면 민법적인 요소들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주체 이제 외워봅시다.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이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 이 사람은 뭐예요? 직접점이자. 이 사람은 간접점이자. 소유사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타주 점유자라고 그럽니다. 얘는 세입자고 얘는 주인이야. 이 사람은 약자죠. 이 사람은 강자야. 약자는 힘 줘야 돼? 안 힘줘야 돼? 줘야죠. 그럼 약자한테는 뭘 하나 줘야 돼? 무기를 하나 줘야죠. 그게 바로 경매청구권이라는 거야. 무슨 청구권? 경매청구권. 경매청구권은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전세권은 영입물권이면서 담보물권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권자다?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우리 김포화 언니는 1년 내내 거꾸로 외우고 있어요. 거꾸로 내내, 거꾸로 해가지고 답이 거꾸로 돼요. 거꾸로. 그러면 이 사람이 가까우리 했더니 질문이 왔어요. 1년 내내 이런 걸로 알고 있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이러면 답이 다 달라집니다. 자, 무슨 권자예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이력이 뭐예요? 전세금. 읽어봐요. 전세권이란 누가? 전세권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면서 뭘 요소로? 전세금을 요소로. 그럼 개념 나왔네요. 전세권이란 뭘 요소로? 전세금을 요소로. 누가? 전세권자가. 읽어요. 직접 사용수익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전세권. 자연스럽게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전세권을 읽어봐요.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유치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래서 제한물권의 설정을 뭐라고요? 설정적 승계. 그러면 설정이라는 단어는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럼 자 이제 자기가 활용해 먹는지 봅시다. 이제 자 읽어봐요. 무슨 등기? 소유권 설정 등기 있어 없어? 없어요. 봐봐요. 소유권은 앞에 소유권이죠.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 그래서 소유권 설정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런 등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설정 등기도 존재한다. 어때? X. 소유권 설정 등기는 없다라는 거.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읽어봐요.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읽어봐요. 설정 그러면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이때 창설은 써먹어야 됩니다. 좀 이따가. 그럼 다시요. 소유권 이해 권리에서 설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읽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읽어봐요. 읽어봐요. 보전, 처음. 각고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러면 여기 이쪽으로 따라와봐요. 자, 소유권 이전에서 이전은 뭐예요? 읽어봐요. 재변경.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무슨 성계로? 이전적 성계로 떨어진다는 거. 이전. 그럼 제한물권의 설정은 무슨 성계로 떨어져? 설정적 성계. 그럼 결론적으로 취득에는 원시 취득과 선계 취득이 있다. 선계 취득은 이전적 성계와 설정적 성계. 이전적 성계는 특정 성계와 포괄 성계. 그는 안지 그렇게 빠져나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 정도는 확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 얼굴로 가서 등기 목적으로 와봐요. 설정 동그라미. 설정 앞에 뭐가 붙었어? 건자당이 붙었잖아. 건자당은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네. 그래서 건자당 무슨 등기? 설정 등기라는 거야. 자, 건자 동그라미 있잖아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합니다. 자, 그럼 복습 좀 한번 해봅시다. 옆에 접수.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자기가 뭔지. 접수일자가 언제예요? 2007년 5월 4일. 접수번호는 뭐예요? 21,099호가 되네요. 그러면 등기 원인일자는 뭐예요? 2001년 5월 3일. 등기 원인은 뭐예요? 설정 계약이네. 그러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 채권 최고액 줄잖아요.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채무자 줄잖아요. 두 개 묶어요. 앞에서. 그래서 필이라고 써. 필. 자, 이렇게 써놔요. 읽어봐요. 필. 이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건전항에서 요 두 개가 빠지면 하자 있는 등기부가 됩니다. 요 두 개는 반드시 들어갈 사항이야. 자, 채권 최고액과 뭐다? 채무자.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할. 뭐 읽어봐요.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본론으로 가서 기록사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어. 필요적 기록사항은 이제 말장난을 치는 거야. 필요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필요적 기록사항은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빠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건자당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뭐라고?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채권 최고액 가로 열고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써놔요. 몇 프로? 120%.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작년에 제1금융권은 기존에 130%였다가 120%로 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 집은 150%인데요. 그 사채업자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 와서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또 20%가 뭐예요? 자, 이자야. 그러면 봐봐요. 건자당 설정 등기에서 이자는 따로 표시한다. 어때? X. 이자는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어디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몇 프로?
120%. 그럼 원금이 언제인지 한번 계산해봐요. 6천만 원이야. 이걸 확인해 줄 의무가 중개업자한테 있다라는 거야. 그거 확인이 안 해주면 나중에 손해 생기면 중개업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가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채권, 재고액과 채무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 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암동 107-18 건자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줄쳐놔봐요. 자, 중소기업은행이 뭐예요? 법인, 가로 열고 법인이라고 써놔요. 법인. 그러면 거기 밑에 법인 등록번호가 나와 있네요. 법인 등록번호가 몇 자리예요? 13자리죠. 그럼 봐봐요. 주민등록번호가 아닙니다. 그러면 로마에 가면 무슨 법? 로마법. 등기법에 오면 등기법.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라고 써놔요. 자, 그게 그러면 1011035가 이게 뭐냐면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가로를 이제 써놨으면 이렇게 가로를 쳐서 없다고 생각해. 간단하게 추격하면 읽어봐요. 부동산 등록번호라는 거야. 이거는 법인 등록번호면서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50 쭉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등기부는 볼 줄 아는 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숙지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요걸 잘 생각하라고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무슨 등기? 표제부. 그러면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여기는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갖고하고 얼굴은 양식이 강하니까.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자, 읽어봐요. 갖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잖아. 같은 거끼리 다툼이 벌어지면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거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또 외워라. 같이 등기부에서 모든 원리들이 다 나옵니다. 자, 을구하고 다툼이 있어. 무슨 번호에 따라서 결정돼? 순위 번호. 요거하고 갖고하고 을구에 다툼이 있으면 다른 구죠. 갖고 을구는 이때는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무슨 번호? 접수 번호. 그래서 나중에 본서울에 가서 같은 구 읽어봐요. 순위 번호, 다른 구, 접수 번호 이렇게 외우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등기법 나갈 때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건저당에서 건을 설명 안 했네요. 건저당에서 건. 자, 건저당에서 건. 자, 건 설명 안 했죠. 자, 일단은 기초공사 좀 하고 갑시다. 자, 여기 봐봐요. 일단 건저당을 설명하기 전에 자, 여백에다 좀 써놔요. 자, 요 세 가지 의미를 좀 따져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맨 밑에다 쓰면 되겠네. 건, 그 다음에 전하고 복, 그 다음에 준, 요런 것들. 자, 그러면 우리 건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법학에서 건이라는 것은 의역을 하게 되면, 직역을 하게 되면 뿌리건자예요. 근데 의역을 하게 되면 써요. 뭐라고 써놨죠? 계속적 의미야. 자, 질건을 계속하면 뭐가 될까요? 건질이 되는 거야. 담보가등기를 계속하면 건담보가등기가 돼. 그러면 저당권을 계속하면 뭐가 된다? 건저당이 돼. 이런 것들을 감을 잡아야 돼. 익숙해져서.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전복. 다음으로 넘긴다는 뜻이에요. 자, 전세를 다음으로 넘기면 전전세건이 되는 거야. 자, 임대차를 다음으로 넘기면 전대차가 되는 거야. 대리를 다음으로 넘기면 복대리가 되는 거야. 전대리 그러지 말고 복대리예요. 자, 복대리를 다음으로 넘기면 복대리가 돼. 한 번 더 넘겨봐요. 복대리가 돼요. 한 번 더 해봐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뭘로 넘긴다? 다음으로 넘긴다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준은 이미 한번 봤던 건데 마치 같은, 그 다음에 가름, 그 다음에 의제,
그 다음에 간주. 그 다음에 한자로 건치면 적. 영어로 건치면 노가 됩니다. 노. 건국적으로 노가 돼. 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이라는 것은, 준뭐뭐 하는 것은, 준은 읽어봐요. 마침, 같은, 읽어봐요. 가름, 의제, 간주. 한자로 건치면 뭐뭐, 적. 영어로 건치면 노가 돼. 그러면 준점이, 점이 안 해? 안 하는. 점유하지 아니한 채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준점유가 돼. 전세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점유하죠. 그럼 전세권은 준점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중에 그렇게 봐줄 거고. 자, 읽어봐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어때? X.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준을 한자로 건치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잘 들어봐요. 법률적 행위다. 맞는 문장이 되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준법률행위는 무슨적 행위라고? 법률적 행위. 그럼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이러면 틀려.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준을 한자로 건치면 뭐예요?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무슨적 행위? 법률적 행위다. 나중에 그렇게 빠져나갈 겁니다. 이 준이라는 것은 우리 등기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써먹고 있다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준부동산. 부동산이 아니에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야. 아니야. 부동산의 일종으로 가름해 주는 거지. 대표적으로 선박을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자, 그러면 읽어봐요. 가름부동산,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이다. 그럼 준이라는 것은 노라는 뜻이야. 봐봐요. 우리 공인중개사가 무슨 곳이에요? 준고시. 고시에 가름해 주는 것이 그렇다고 고시는 아니라는 거야.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소리네요. 의미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준이라는 것은 뭐라고? 점유하지 않는 것. 봐봐요. 내가 점유도 하지 않았는데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자, 이제 봐봐요. 자, 갑이 뭐예요? 을한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자, 누가 저당권을 설정해줬어요? 갑이. 저당권 설정자가 되네. 이 사람은 뭐예요? 저당권자가 되네. 을이 점유해, 갑이 점유해? 갑이 점유하죠. 그럼 을은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무슨 점유? 준점유. 저당권은 뭐의 대상이다? 준점유의 대상이네. 그럼 점유하지 않으면 내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 없죠. 그럼 물건적 청구권 중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한중이고요. 점유를 해야 내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지금 하나씩 기초공사를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 계속적 의미. 그렇죠. 정가복원. 다음으로 넘긴다. 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칭, 같은, 의제, 간주, 적. 그 다음에 뭐예요? 노라는 뜻이야. 건국적으로. 자, 그럼 봐봐요. 자,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자, 읽어봐요. 물건이 아닌 것을 처분하는 행위. 이게 바로 뭐예요? 준물건 행위네. 자, 여기 봐봐요. 채권은 물건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채권을 양도했어. 그럼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물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채권을 양도하면 처분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채권 양도를 읽어봐요. 준물건 행위다.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이런 걸 하나씩 지금 밑바탕을 기초를 쌓아나가야 돼. 지금부터. 자, 그러면 이제 건저당으로 다시 올라가서, 자, 이제 여기 일단 요거부터 좀 비교를 하고 가자고. 해제하고 해지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놓고 기초공사 좀 하고 가야 돼요. 바로 수업을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건저당권하고 거당권. 최대한 그 프린트 안에 쓰려고 애를 많이 써봐요.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써고 갑니다. 자, 그럼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죠? 해제. 오늘 몇 시에 끝나요? 2시에 끝나요. 2시에 끝난다고. 프린트 끝날 때까지 집에 못 가요. 끝나요. 2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해제하고 해제의 공통점은? 그러면 안 돼요. 해가 봐요. 계약이야. 차이점은 여기는 일시적 계약이고, 여기는 무슨 계약이다? 계속적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속적 계약. 자, 핸드폰은 뭐다? 해지. 그러면 보험금을 해지. 계속적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해지와 해지의 차이점. 공통점은 계약이야. 차이점은 일시적이냐, 계속적이냐. 이런 것도 모르고 법학을 배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해제를 하게 됐어요. 원상으로 돌아가. 그래서 읽어봐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원상회복. 해지하게 되면 이거는 청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 의무가 발생하는 게 해지고,
자, 원상 회복 의무로서 요거는 원상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세자로 본치면 이걸 소급효라는 말을 써죠. 요거는 청산하자 그래서 요거는 장래효, 미래효 이런 말을 써줘요. 그래서 최소한은 요거는 알아야 공시법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민법 교수님한테 들으면 되고요. 자, 저는 써먹기에서 하는 거예요. 써먹기에서. 자, 그러면 읽어봐요. 해제, 해지. 해제는 뭐예요? 해제, 해지는 공통점은 계약이야. 차이점은 일시적이냐, 계속적이냐. 자, 원상회복 의무. 읽어봐요. 청산 의무, 소급효, 장래요. 자, 그럼 봐봐요. 적어도 이제 요거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시험에 볼 때 뭐예요? 해제, 해지.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원상회복 의무, 청산 의무, 소급효, 장래요. 그럼 깔끔하게 지웠어, 이제. 자, 읽어봐요. 뭐예요? 장래요. 원상회복 의무, 계속적 계약, 소급효. 자, 순서대로 봅니다. 해제. 일시적 계약, 원상회복 의무, 소급효. 여기는 계속적 계약, 청산 의무, 장래효. 배우는데 겁나게 힘드네요. 겁나게 힘들어. 자, 이제 건저당하고 저당. 그러면 이 건이라는 것은 아까 무슨 의미? 계속적 의미네. 계속적 의미. 자, 앞으로 건하면 불입니다. 앞으로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건하면 뭐라고? 불. 그래서 불특정 채권이야. 무슨 채권? 불특정 채권이야. 자, 그러면 건불. 자, 채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최고액. 그래서 건불 최고 떨어지네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정성의 완화라는 말을 써주게 돼. 좀 이따 설명합니다. 일단 써요. 자, 건저당 자체는 경매가 들어갈 수 없어요. 건저당 자체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썼어요. 한번 숙제하고 갑시다. 앞으로 같이 해요. 같이 자꾸 해야 돼. 법학은 성사하기 때문에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뭐 창피할 것도 없어요. 그냥 토요일날은 즐거운 토요일날은 뭐야? 노래방 가면 악극 잘 쓰더라. 그렇죠? 어제 뭡니까? 노래방 사람들이 다 미친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자, 악을 써라. 그렇죠? 자, 그럼 봐봐요. 건은 무슨 의미? 계속적 의미. 건하면 불. 건하면 뭐예요? 불. 그래서 불특정 채권. 읽어봐요. 채권, 최고의 부정성의 완화. 이거 설명할게요. 건저당을 약간 완화시킨, 건저당을 변형시킨 게 있어요. 그게 마이너스 통장이야. 저 마이너스 통장 4개를 가지고 있어요. 1,000,000원짜리. 그럼 맨날 그거 메꾸다가 손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은 절대 만들지 마세요. 차라리 카드 만들고 말지. 마이너스 통장은 안 갚아줘요. 이게 계속 마이너스야. 자, 그러면 봐봐요. 마이너스 통장 1,000,000원을 썼어요. 제가 1,000,000원을 입금시켰어. 그러면 0이 됐죠. 그럼 마이너스 통장은 소멸해, 안 소멸해? 그걸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부정성이 완화된다는 말을 쓰죠. 이거는 부정성이 완화는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도 뭐예요? 담보물건 소멸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정성의 완화라고 그래. 그러면 건저당은 읽어봐요. 특정돼서 안 돼서? 불특정됐죠. 그러면 건저당 자체는 읽어봐요. 경매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건저당은 특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건저당을 고만하고 싶어. 그러면 해제, 해지. 그렇죠. 해지. 그걸 사용해 먹으려고 지금 왔단 거야. 여기 봐봐요. 해제는 무슨 계약? 일시적 계약. 그러니까 해지는 계속적 계약이거든. 그럼 건저당을 고만하고 싶으면 해지하게 되면 그때 이제 특정이 돼서 경매가 치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저당을 해지하게 되면 읽어봐요. 보통 저당으로 돌변해. 이제 띄어버려. 불러요, 이제. 써요. 특정 채권, 띄어요. 채권액, 부정성의 강화, 경매 5가 된다. 요거는 따로 자기가 써봐요. 여기는 뭐라고요? 무슨 채권? 특정 채권. 여기는 채권액이라는 거야. 여기는 뭐예요? 부정성의 강화. 요거는 경매 5. 그때 이제 돈을 안 갖지 않으면 경매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뭔지를 써봐요. 무슨 쓴 거 한번 읽어봐요. 맞는지 틀린 거. 특정 채권. 읽어봐요. 채권액. 여기는 부정성의 강화. 오늘 0이 되면 저당권은 소멸해버리는 거야. 그게 부정성이라고 그러거든. 여기는 강화. 여기는 뭐예요? 경매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제해봐요. 다시 해지는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본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원상회복 의무, 정산 의무, 소급표, 장래요. 미래요, 장래요 같은 말이에요. 그는 무슨 의미? 계속적 의미.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건, 불특정 채권. 읽어요. 채권, 최고액, 부정성의 완화, 경매, X. 자, 저당권은 읽어봐야 돼. 해지를 하게 되면 특정 채권, 채권액, 부정성의 강화, 경매, O. 자, 여기 봐봐요. 자, 돈은 눈물의 씨앗이야, 소송의 씨앗이야? 소송의 씨앗. 씨앗은 잘라, 안 잘라? 잘라. 그래서 돈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건저당에서 돈 읽어봐요. 채권, 최고액, 기록하여야 한다. 자, 저당권에서 돈, 뭐예요? 채권액,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건저당에서 채권, 저당권에서 채권액은 기록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저당권에서 채권, 제거은 기록하여야 된다. 어때? X. 건저당은 채권, 제거액이 아니라 채권액. 이렇게 이제 빠져나간다라는 거. 일단은 그 1페이지만 잘라도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이제 등기법이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오늘 집에 숙제입니다. 자, 표제번호, 표시번호 순서대로 좀 외우라는 거. 자, 자기가 우리 아들이 그래요. 공부 좀 해라 그러는 거.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해요. 뭐요? 그러면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지. 제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지. 아버지가 하라고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공부는 뭐예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숙제는 본인이 알아서 좀 숙제해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그럼 오늘 뭐예요? 2차 과목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1차보다. 자, 각서를 하나 써와요. 각서를 하나 써오고, 그래서 저기 문고리를 다 쇠사슬로 묶어. 그리고 전화기 하나 설치합니다. 걸어놓고 암기하는 사람에서 집에 보냅니다. 이게 가장 2차의 공부 방법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꾸 자율적으로 맞춰놓으니까 2차는 안 하니까. 외우지를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원주에서 지금 전부 100% 합격시킬 수 있어. 뭐면 쇠사슬로 다 적고 전화 하나 설치해놓고 오늘 암기 사유 딱 정리해서 암기하는 사람에서 집에 보냅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근데 잠깐 오면 누가 올 사람이 있어? 그죠? 항의를 하겠죠. 저 국합성이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언제 갔더니 스파르타식이더라. 완전마다 쇠사슬로 묶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사실 2차 방법은. 2차 공부 방법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2페이지 넘겨놓고 시작해요. 자, 2페이지 무슨 건물이 있죠? 집합 건물 등기부 찾았어요? 예, 요거는 이제 우리 아파트 등기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